여기가 이제 필드라서 선생님이 바로 작업을 시작하실 곳이고, 이 필드 말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미라고 있어요. 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시면은 위에 장치, 위에서 장치 한번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V50 하고 이건 조종기. 기체하고 조종기가 둘 다 정상적이면은 온라인이라고 뜨세요. 근데 막 초록색으로 온라인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기체랑 조종기를 켰더니 기체랑 조종기의 이제 유심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돼서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기체랑 조종기를 켜셨는데 여기가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선생님의 이제 유심에 뭐 데이터가 다 썼거나 아니면 유심이 정지됐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오프라인에 뜨고, 평소에 이제 정상적인 상태면은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떠야 돼요. 키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기체 먼저 눌러서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뭐 크게 보실 건 없는데 여기가 들어가 계시면 여기 말 그대로 장치 세부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휴대폰하고 비슷하게 업데이트가 계속 나와요. 그 업데이트는 장치 세부 정보의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보이시죠? 들어가 보시겠어요?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주고요. 지금은 제가 아마 다시 갖고 와서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중에서 모든 펌웨어가 최신 상태입니다. 이게 뜨면 지금 다 최신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 업데이트가 한 2주, 3주 주기로 생길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작업할 때, 그러니까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안 해도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끔 중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안 해주시면은 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업할 때까지 나와서 또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 쓰는 건 좀 그러니까 보통은 작업하기 전날이나 미리 그냥 집안에서 하나씩만 하고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가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두 번째 들어보시죠. 네, 이건 세 번째고 두 번째. 이건 이제 통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넣어놓으신 기체에 넣어놓으신 유심이 지금 통신하고 있는 인터넷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라고 해서 이건 이제 RTK, 기체의 RTK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로 이제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찍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종기에 RTK를 연결한 거고요. 여기에도 여기 설정은 기체에 RTK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주의하실 점이, 이 조종기 RTK는 ARTK를 잡으시고, 이 기체 ARTK를 잡아서 선생님이 매핑을 해서 맵을 만드셨어요, 저처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향을 뿌리려고 이제 기체를 띄우실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데에다가. 근데 그 만든 데에 할 때는 다른 BRTK를 잡고 사용을 하시면은 오차가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영하실 때는 무조건 매핑할 때 썼던 RTK랑 비행할 때 썼던 RTK를 같은 걸 잡아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주윤이라고 RTK가 있어요. 그래서 홍 선생님도 쓰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그걸로 매핑을 도와드렸고요. 기체도 마찬가지로 여주 걸로 잡아줄 건데, 잡아주시는 방법은 지금 여기 세 번째 들어왔죠, GPS. 여기에 세 번째로 좀 설명했어요. 세 번째 들어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고정 기지국을 확인하는 거고, 아래가 이제 CORS인데 선생님은 위에를 들어가시면 돼요. 네, 여기 거를 안 할 때 걔는 여주 걸. 여기 들어보시면 여주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누르시고 연결하다 누르시면. 할 때마다 네, 요거는 옮길 때마다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기체 이제 배터리를 껐다가 이제 한 5분 뒤에 다시 키실 때거나 이럴 때 항상 날리시기 전에 꼭 이렇게 여주윤으로 잡아져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 안 잡혀져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뒤로 나가 보시면은 지금 RTK 레퍼런스가 아까 아무것도 안 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여주윤으로 잡혔죠. 이러면 잡힌 거고, RTK 위치 지정 정상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게,
연결된 위성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자기 폭풍이 발생하면은 16개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잡히는 위성이.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얘가 날려도 막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많지도 않고 가끔씩 있는 거라서 연결된 위성수라든지 이제 위치 정확도 그런 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얼티케이 지연은 이게 지금 1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1초 정도면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요 얼티케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체에 장착된 배터리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횟수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터리 뭐 셀별로 뭐 전압이 몇인지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 반환 배터리가 지금 15%로 되어 있는데 이 15%로 되어 있으면은 배터리가 착륙할 때 15% 남기고 들어오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5%로 설정하게 되면 근데 배터리 수명도 좀 안 좋아지고 열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25%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체가 예를 들어서 500m짜리 논이에요. 기체가 저 끝에서 25% 됐다고 저점이라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 그냥 추락하겠죠. 전압을 다 써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저기서 예를 들어서 한 35%, 이 정도 되면 그냥 저전압으로 그냥 와요. 그래서 착륙할 때 25% 맞춰주는 라고 맞춰주신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그냥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라서 지금은 아래 약제통을 장착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라고 뜨면서 이제 뭐 수동 살포 테스트 뭐 이렇게 켜가지고 잘 뿌려지는지 체크하시는데 이거는 크게는 안 쓰시고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한쪽 노즐이 안 돈다거나 그럴 때 들어가서 한번 검사하는 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기체의 제일 중요한 모터나 서보를 확인하시는 건데 이것도 상태라든지 이제 온도가 한여름에 계속 운행하시면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은 뭐 온도가 너무 뜨겁다고 좀 식혀서 하라고 뜰 때도 있을 거고, 아니시면 선생님이 여기 들어와서 몇 도 되는지 체크하시고 잠깐 그늘에 두신 다음에 식혀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체크 해주셨으면은 이제 지금 미의 장치에서 기체를 본 거고요. 이제 기체 확인하시는 건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필드로 들어가서 한번 직접 한번 세팅을 해보실게요. 이제 필드로 가셔서 제가 만들어드린 이상돈 1부터 한번 세팅을 해보실게요.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시려면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지하고 싶으신 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위에가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작업 실행 눌러주시면은 기체가 일단 루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지형에 맞게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설정을 해주시려면은 작업 시작 왼쪽에 있는 오퍼레이션 세팅, 영어로 되는 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작업의 모든 것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살포 설정 먼저 나오는데 살포 설정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포 설정은 제일 날리기 전에 세팅을 봐주시는 거고, 선생님께서 항상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요 작업 경로랑 출입 경로 설정을 제일 먼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 작업 경로를 한번 볼게요. 작업 경로를 보는데 작업 경로는 실제로 기체가 이 작업 구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몇 미터로 떠서 속도는 초속 몇 미터로 가고 방제 폭은 어떻게 할 거고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V45, V50 같은 애들은 이제 풀업이 크고 하향풍이 세가지고 지금 이삭 열리는 시기에 좀 젖어 있는 뭐 전날에 비 오거나 그러면 좀 낮게 해버리면 얘가 좀 녹아버리거든요. 조금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때는. 그래서 고도는 한 일단 5m로 한번 세팅해 줄게요. 5m 8m. 그만큼 뛰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잘 밀면서 아침에는 3.5, 4도 약간 좀 풀어지더라고. 좀 높이 하실 거예요? 지금 거의 다 펴서 구부러지는 상태라 혹시 모르니까 이거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보시고 이게 된다 안 된다면 확인만 해주면 되죠. 비행 속도도 보통 천천히 흠뻑 주시는 분은 3.5, 4 이렇게 주시고요. 보통 3.5에서 6 이상은 많이 안 넘어가세요. 지금 5네. 지금 너무 빨라요. 그럼 한 3.5
약간 빠른 감이 있어. 3.5로 한번 해주시고 3.5 제일 많이. 여기서 조절하기 힘드시면 이거 마이너스를 딱 잡고 그러면 천평 하나 딱 세게 딱 넣어.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작업할 고도하고 작업할 속도는 설정하신 거예요. 나오시고 지금 여기 작업 경로의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요. 두 번째 것만 들어보시죠. 그러시면 요거는 이제 경로 방향이랑 루트 간격이라고 하거든요. 경로 방향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 초록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여기 흰 점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놔보시겠어요? 루트가 그 점선에 맞춰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기체를 방제시킬 것인지 그걸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최대한 길게. 그쵸, 길게 하는 게 낫겠죠. 얘가 이제 턴을 하면 할수록 시간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길게 빼시는 게 나아요. 여기는 이렇게 길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직진하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치고 루트 간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방제 폭이에요. 얘가 이제 그렇죠. 얘가 유턴을 하면서 이제 직진 비행을 하잖아요. 할 때 이제 유턴할 때 몇 미터만큼 할 건지. 그거는 요 간격을 아직 내가 모르니까 이게 몇 미터 정도에 하는 게 좋은 건지. 높이에 따라 틀리고 나는 한 5에서 3.5m면 저희도 일단 한 5 정도로 해놓고 뿌려지는 거 한번 볼게요. 그래. 네. 나오시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작업 경로에서 이제 가운데 거 하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 거 들어가 보실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에 네. 이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안전거리라고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루트를 지금 보시고요. 이거를 확 한번 늘려보시고 루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냥 보시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네, 뭐 이건 너무 확 늘리신 거긴 한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이걸 늘리시면은. 그래서 한 5 정도만 나오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제일 적으면은 끝에까지 꽉 채워서 하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신당부하는 게,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해드렸지만 뭐 제가 한 것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께서 뭐 익숙해지시고 나면 선생님께서 직접 이걸로 매핑도 하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처음 매핑해서 처음 날리는 구역에서는 안전거리를 저는 보통 한 3 이상은 무조건 두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3 이상으로 드리고 해놓고, 그러면 3 이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얘가 지금 이만큼은 좀 빼놓고 하겠죠, 바운더리에. 근데도 이제 나는 걸 보면서 얘가 뭐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다 하면은 이제 다음에는 조금씩 줄여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마 이 정도면 맞네 하면 기억해 놓으시고 이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하시면 되는 건데, 랩핑을 처음 하시는데 바로 날릴 건데 안전거리를 뭐 1.5m, 2m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해요. V사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팔 좌우로 길잖아요. 그럼 턴할 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시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 3.5 정도만 둬볼게요. 이거 저희 지금 물 뿌리는 거니까 일단 뿌려지는 거 보고 한번 결정해 볼게요. 그리고 특수 경계 안전거리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은 괜찮은데 이 끝쪽은 내가 멀어가지고 풀밭이 너무 우거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뭇가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 하시면서 선생님 끝쪽만 좀 띄우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끝쪽만 선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끝쪽만 선택하시고, 끝쪽만 선택하시면 이 선택하신 넘버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 넘버를 늘려주면은 이쪽에서 떨어져요. 그 넘버 쪽에서. 그거는 저거를 안전거리를 더 안으로 집어넣는. 네, 그래서 이걸 한쪽만 더 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안전거리는 이 사각에서 전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특수경계 안전거리 하시고 숫자 선택해서 늘리시면은 그쪽에서만 띄우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오늘 이런 기능이 있다. 알아두시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셨을 때 응용하시면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장애물 안전거리는 나중에 여기 위에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장애물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벌써 자극경로 설정을 다 하신 거예요. 자극경로 설정을 다 하셨고, 이제는 출입경로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출입경로는 말 그대로 기체가 들어가고 나올 때의 경로예요. 얘는 항상 들어갈 때 경로하고 나올 때 경로가 항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들어갈 때에 고도를 몇 미터로 할 것이고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로 할 것인지 선생님이 설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띄우시는 거면 뭐 위에 딱히 뭐 정육줄도 없고 하니까 뭐 작업보다 좀 더 낮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업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출입 경로의 첫 번째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고도하고 속도 마찬가지로 조절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 여기서도 한 4, 5 정도 해놓고 띄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운 데서 하시면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한 3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시고 자, 아래 세이프티 존 모드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잘 안 쓰는 기능이라서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해드릴게요. 그럼 경로 설정을 벌써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센스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센스 세팅은 이게 2개 다거든요. 아래에 이제 회피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켜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꺼놓으면 어떻게 되면은 얘가 장애물 감지를 안 해요. 꺼놓으시면 회피는 무조건 켜있는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위에 팔로우 터레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영어로 돼서 뭐지 싶으신데 요거는 이제 지형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에 게 모두 닫힘, 아래 게 모두 열림, 인바운드 작업 경로만 개설. 이게 이제 뭐냐면 간단히 이게 뭐냐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위에 게 이제 모두 끄기예요. 영어로 돼 있는 요게 모두 끄기를 해 놓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 고도를 5m, 출입 경로 5m로 맞춰 놓으셨어요. 그럼 얘가 지금 앉아 있는 데서 5m만큼 뜨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작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 이제 논으로 넘어가면은 이 논 이제 도랑도 있고 해서 좀 고도가 꺼지잖아요. 위에 있는 데에 비해서. 근데 그거에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고도 레더를 끄니까. 이게 이제 모두 끄기고요. 모두 열림 같은 경우에는 출입 경로가 됐든 작업 경로가 됐든 이 지형 레이더를 모두 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입 경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수로가 있어서 땅이 좀 꺼지면은 같이 기체도 이렇게 꺼지면서 지형 내가 설정해 놓은 3m 지표면하고 3m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게 이제 출입 경로나 작업 경로 둘 다 적용시키는 게 모두 열림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요거는 출입 경로에서만 지형 레이더를 켜겠다예요. 출입 경로 들어갈 때 뭐 떴다 내려갔다 하고, 들어가서는 이제 뭐 오르막이 있든 내리막이 있든 고도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작업 경로만 개설은 출입 경로에서는 지형 레이더를 끄고 작업 경로에서만 지형 레이더를 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보통은 모두 열림이나 작업 경로만 개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지형을 보면은 들어가서 좀 꺼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는 전선이 아무것도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두렁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지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출입 경로 고도 3m를 맞추시고 기체를 보내요. 기체가 그러면 여기 아래에 논두렁 아래에서 떠서 가잖아요. 가는데 들어갈 때 지형 레이더를 켜놨으니까 논두렁을 인식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가면서.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전선하고 닿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지형에서는 작업 경로만 개설을 해 놓으셔야 안전하겠죠, 비교적으로. 왜냐면 작업 경로에서만 키니까 들어갈 때는 그냥 꺼놓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그냥 딱 뜬 고도로만 그냥 직진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꺼놓고 한번 개설을 해볼게요. 작업 경로만 개설 한번 해볼게요. 벌써 끝났어요, 설정하시는 게. 그래서 경로 설정을 다 마치신 이후에는 이제 살포 설정을 하실 건데, 살포 설정 같은 경우는 지페이에서는 이 MU 단위를 많이 써요. 이 MU 단위가 뭐냐면 한마디기, 이 MU가 200평, 1 MU가 200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평당 몇 리터를 맞출 것인지 사실 여기서 조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평당 난 계산을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칠게요. 일단은 1000평에 5리터를 줘야 돼. 1000평에 5리터를 줘야 돼. 그러면은 200평당 1리터 들어가게 세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 혹시 머리 아프잖아요, 계산하는 거. 그러시면은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나가시고 한 번 더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영어로 써져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가 내게 뿌릴 곳이 1.365, 내가 지금 액제 세팅으로 나가면은 6.1리터만큼 쓸 거야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여기 10리터 정도 넣어야 되는데 6.1리터 너무 적다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살포 설정 위에 거, 살포 설정 위에 거 하셔서 늘려주세요. 확 늘려주세요. 끝까지. 요거는 당기시는 게. 그리고 나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늘었죠. 8.2리터. 그래서 이거에 맞춰주셔야 돼요. 내가 총 이 논에 몇 리터 줄 건지를 알고 계시면. 이해가 가셨죠? 근데 보시면은 난 10리터 줘야 되는데 최대로 했는데도 8.2리터야 하시면은 비행 속도를 줄이시거나 루트 간격을 좁히시면 돼요. 그러시면은 총 뿌릴 수 있는 양이 늘어나요. 지금 최대로 설정한 양은 기체가 이 속도로 비행했을 때 펌프에서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양이 이건 거예요.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네. 네네,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차량은 이렇다. 항상 날리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프로브에 잘 펴져 있나. 그리고 얘는 잠그는 게 총 5개가 있어요. 보시면 양쪽 팔 잡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랑 물통이랑 잡는 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건데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 한쪽이라도 풀려 있으면 사고 나기 때문에. 그리고 띄우실 때는 항상 조종기 손에 들고 계세요. 그리고 얘가 이거 좀 위험할 것 같다 하시면은 바로 뭐 후진키 치시면 그대로 후진 쳐지거든요. 바로 자동이어도.